자, 이종복입니다. 74 12시 13분이에요. 오늘은 엔비디아하고 눈부셔.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직전 영상에는 테슬라하고 2차전지 얘기해 줬는데 직전 영상의 핵심, 뭐래도 하라가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그죠? 이번 영상도 똑같은 얘기를 할 테니까 대신 내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말하는 종목들 중간중간에 내 의견이 들어가요. 근데 어제도 내가 신의 한 수에서 얘기했지만은 그것들이 영상에서 실제 사례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더 좋은 주식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도 꼭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왜 사용했는지 이유까지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호기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에 호기심을 가져야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종목을 못 찾겠다. 그럼 야간 방송을 오든 온라인 강좌를 듣든 회원 가입을 하라 등.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인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사람들이 의욕이 없고 멘탈이 나갔기 때문에 내가 실력 발휘를 조금 더 한 다음에 할인 이벤트 할 거예요. 요거 잘 참고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어차피 8월달 가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종목 얘기 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아주 이번에는 이제 강제적으로 종목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1대1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양방향 안 돼요. 오직 일방통행이어야 된다고. 이거 진짜 이거 무섭고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거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고 내 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요새 이종복 얘기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전력기기, 화장품, 음식료 이런 거 관심 갖고 있을 때 끝까지 2차전지 얘기 계속 해줬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계속 얘기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그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내가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참는 건데, 최근에 화장품, 전력기기, 뭐지 그거? 음식료 등 날라간 종목. 그 다음에 내가 음식료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면은 그게 핸드폰에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 음식료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막 장문의 글을 썼어요. 너 어떻게 되냐 지금 계좌? 근데 사람들이 계좌 박살난 것 같고 내가 영상에서 얘기해봤자 나한테 이득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건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한 3주 가까이를 그냥 2차전지나 반도체 위주로 잘 보면서 종목들 순환매 타고 제약주 좀 하고 했으면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좌 수익이 극대화가 되고 있을 거라는 거지. 다만 아직은 2차전지나 반도체 쪽은 대박은 안 났겠지만은 결국은 그쪽에서 수익이 난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차별화장이니까 그게 눈에 확 안 들어와요. 다만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또 기가 막히게 잡으면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이오테크닉스든 원익 IPS든 타이밍을 잘 잡으면 사자마자 대박이 나는 게요. 근데 타이밍을 조금 일찍 잡게 되면은 어느 정도 고생을 했다가 수익이 나는 거고. 그럼 결론이 뭐야, 여러분? 고생을 하든 타이밍을 잘 잡든 말이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나가는 거는 수익이 나는 거죠. 자, 영상 갈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주면은 반도체와 2차전지가 동시에 지금 자주 얘기가 들어가잖아. 그 양수겸장 주식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또 하면은 그게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오늘은 내가 특징적인 게 아까 있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영상 보고 사고 막 이러지 말어.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종목은 그런 주식들을 설명해 주면서 그와 같은 주식을 추천받아라, 그와 같은 주식을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능력을 키워라가 내 영상의 99%입니다. 대신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의견이 들어가는 걸 참고하면 이제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돈이 좀 많이 되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번 CPI가 왜 중요한지 먼저 얘기해주고 갈 테니까, 이 CPI 때는 이것도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보고 여기서도 스스로 판단해서 뻘짓하지 말라는 얘기 먼저 얘기하고 갑시다.
나는 항상 남들보다 먼저 나가죠. 최소 여러분들한테 일주일에서 길게는 3개월이 먼저 나갑니다. 중요한 얘기들이. 이번 CPI는 100% CPI 지표 높아집니다. 맞나 틀리나 봐봐. 그러면은 지금도 봐봐 여러분. 이번에 CPI는 이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CPI 타이밍에 창 밀릴 거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맞는데 CPI 타이밍에 먼저 선반영이 돼서 밀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게요? CPI가 나오고 지수가 다시 개파락의 양봉 나오면서 그때부터 종목이 잘 갈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얘기를 듣고 CPI 때 장 빠지니까 나 주식 던지고 나 이제 시장 떠나야지 이러라고 영상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얘기해 줍니다. 조 타이밍이 이제 여러분들이 또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변곡점이고, 나는 저기서도 장이 빠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장이 무너지는 게 결단코 아니거든. 벌써부터 장 무너질 것 같아서 도망간 개인들 100% 나중에 종합 3천 넘어가면 거기서 쫓아 들어옵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거기서부터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아직 종합 3천 안 갔잖아. 자,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여러분. 자, 엔비디아 강세 반도체 대응은으로 해갖고 이제 몇 가지 얘기해 줄 테니까 이 종목은 말을 하면 다 C가 되고 현실이 돼요. 결국은 엔비디아부터 얘기하지 말고 테슬라부터 먼저 갑시다. 테슬라가 결국은 24만 8천원까지 왔어요 여러분. 거래량이 연속 3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나라 2차전지 얘기해 줄게. 우리나라 2차전지들은 엔비디아로 얘기를 하면 아직도 이쪽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2차전지가 늦는 거예요. 이것까지 정확히 얘기하죠. 대신 우리나라 2차전지들은 테슬라로 얘기하면 이쪽 구간에 있는 주식이 되게 많은데 걔들이 지금 뭐가 늘어나야지 이렇게 급등한다고 여러분? 지금 거래가 늘어나야 되는 게, 테슬라는 거래가 늘어나잖아. 여기 봐봐. 이쪽에서는 거래가 뚝 끊겼다가, 이해가 되죠? 이쪽에서는 거래가 뚝 끊겼다가 이쪽으로 밀리면서 거래가 좀 늘고 하락을 돌파할 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자, 이쪽으로 쏟아져 내려올 때도 거래가 어때요 여러분? 누군가가 주워 먹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죠. 여기 보면 이쪽에서 빌빌빌빌 거릴 때는 거래가 감소하거나 없다가 어느 정도 쏟아져 내려오고 돛지 나오고 양도지 나오고 하는 요 순간부터 거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래가 늘고 있죠. 이렇게 거래가 늘더니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렇게 팍 하고 치고 올라간겨. 그러면 거래가 늘면서 저렇게 팍 하고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요걸 넘어간 거니까 여기서 빗각은 요렇게 되는 거거든. 밀려도 요 자리만 안 깨면 되는 거고 이 자리로 밀릴 때가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면 절호의 기회여서 여러분들이 싸게는 살 수 있었겠지만은 얘가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처럼 급등을 못했을 거예요. 거기까지 안 주죠 여러분. 완벽한 지지라인까지는 안 주고 어느 정도 눌리고 모양을 만들면서 버팅기다가 그냥 날아가잖아.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도 한 번 정도 다시 거래가 이렇게 쓰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기간 조정 받을 때 거래가 급감하고 이제 치는 순간부터 거래가 늘면서 거래가 늘은 것만큼 주가는 급등하고 그러면서 이제 N자형의 목표치로 왔기 때문에 또다시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종목 스타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눌릴 때 여기서 눌린 게 어떻게 눌렸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으라는 얘기를 영상에서 해주는 겁니다. 대박이지 테슬라. 이거 퍼센테이지 계산 이따가 한번 시간 되면 해봅시다. 아니 그냥 영상 뜨면서 갈까? 테슬라가 지금 248 35%짜리입니다. 그 말 나온 김에 이 분위기 좋을 때 여기서 얘기하자.
6월 25일 야간 강연 방송의 핵심 얘기해주고 갈게요. 거기서도 내가 얘기한 거의 핵심은 종목들이 차별이 나오지만은 가면 한 방에 20-30%씩 급등하는 게 핵심이고, 이런 걸 먹기 위해서 내가 야간 방송한다라고 한 게 6월 25일 야간 방송의 핵심이었습니다. 알고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 링크 클릭하고 다음 주 CPI 타이밍에 오세요. 아마 내가 예측할 때는 6월 달보다는 많아지겠지만은 이종복이가 생각하는 인원들은 아마 안 올 텐데, 이종복이가 생각하는 인원 정도가 와야 여러분들 대박 납니다. 요 얘기 해주고, 테슬라 저렇게 됐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약간 늦는 것도 설명된 거고, 이제 또 엔비디아로 갈게요. 엔비디아를 보면 반대로 엔비디아는 올라가고 싶은데, 보세요 여러분, 올라가고 싶은 모양이 만들어졌죠. 근데 얘는 거꾸로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안 실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제 이렇게 양봉이 실릴 때 거래가 급증했어야 좋은데, 해필이면 어제 오늘 미국은 반장이죠. 그래서 이 거래량을 믿을 수는 없어요. 다만 엔비디아의 패턴이 이제 이중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요 자리를 넘어갈 때 거래가 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좀 봐야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엔비디아가 강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HBM과도 양호한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어저께 영상을 보되 여기서 다시 넘어갈 때 이 직전 고점의 완성 캔들입니다. 135달러예요. 여러분, 135달러를 넘어가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500K니까 이거 뭐지 여러분? 50K, 50만 K 이상이 실려버리면은 장 밀리기를 바라거나, 최근에 멘탈 나갔던 사람들은 멘탈 더 나갑니다. 이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야 여러분. 주식은 지금이 기회면 여기서 돈을 버는 거고, 지금이 애매하면 조심하는 거고, 그건 거지 나중은 없어요. 주식은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 저렇지. 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고 가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특수성으로 종목들이 차별이 나와서 그렇지, 이거 미국 빅테크예요. 둘, 셋, 넷, 여기까지 갑시다. 눈치로 하고 코치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준과 원칙이 있을 때 눈치 코치로 할 때가 이게 좋은 거지,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눈치 코치 해는 거, 이쪽은 숨었는데, 이쪽은 숨었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보라고.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보세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애플 신고가, 엔비디아 신고가, 다 신고가야. 보여요? 그냥 가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자,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애플 신고가 앞서 이것도 600으로 고정시키고, 이게 이종복 스타일이고 내 성격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급반등, TSMC, 브로드컴 다 봐봐. 기가 막히게 다 우상향이고 신고가형이잖아. 문제는 얘들이 조정 없이 가거나 너무 많이 올라간 게 문제. 너무 많이 올라간 게 문제는 약간 밀리면 문제가 사라지는 거잖아. 뭔가에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약해서 문제거나 이런 문제가 문제인 거지, 잘 가는 게 문제인 게 문제야? 머리를 한번 잘 써보세요 여러분. 머리를.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빅테크의 흐름이 눈에 보이는 게 팩트입니다. 거기에 다시 AMD,
그죠? 그 다음에 자 오라클도 신고가, 퀄컴은 좀 빼버리고 AMD하고 어도비가 중요해요. 만약에 AMD하고 어도비마저 다시 고점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얘들이 다시 고점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종복은 그런 말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갈게요, 여러분. 어쨌든 좌우당간 이게 팩트고, 이제 우리나라로 와보자고. 우리나라는 달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나라는 기관, 외국인, 개인 중 외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현대차, 국민은행 등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등 시가총액 상위 업종의 대표주를 독식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쪽만 잘 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돼요? 그러면서 차별이 나오니까 개인 선호주가 약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 외국인 선호주를 지금 따라가는 건 불리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국인 선호주가 어느 섹터인지를 보고 그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만한 주식을 공략하면 되게 간단하잖아. 수익 내는 거. 이해가 됐어요? 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다 지나간 거 빼고 오늘은 반도체 위주로만 얘기해 줄게요. 반도체하고 2차전지 뒷부분에 시간 되면 좀 얘기할 텐데, 그 오늘 잘 가는 반도체, 여기 삼성전기까지 갑시다. 삼성전기 또 왔다 갔다 했어도 결국은 다시 신고가예요. 맞죠? 이거 유튜브에 되게 자주 얘기 들어가 있잖아. 날것으로 추천해 준 종목이잖아, 이건. 차라리 이런 주식이 밀렸을 때 저점 매수를 해놨으면은 그냥 돈 되는 거 맞죠?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음식료나 막 이런 거 사고 화장품이나 막 이런 거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얘네들 흐를 때 그냥 주워놨으면 되는 거잖아. 자, 오늘의 핵심은 이오테크닉스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오테크닉스 13% 급등합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그 다음 두 번째, 원익 IPS 7% 강세 나옵니다. 이거는 거래까지 실려버립니다. 기존에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만 가면 부딪힌겨. 그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을 때 무섭지가 않거나 부담이 없었던 거야. 근데 더 약한 반도체들은 여기서 한번 더 빠져버린 반도체도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박스권을 일단 안 깼어. 그죠? 그러더니 오늘은 그걸 넘어갈 때 지금 뭐까지 실려요, 여러분? 거래까지 실립니다. 그러면 이게 중심이론 중심축으로 얘기하면 이 폭만큼 올라가면 이제 원익 IP는 42,000원으로 갈 기틀이 만들어지는 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얘가 눌릴 때 저점 매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돈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하면은 흘러내리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 주식이 안 간다고 네가 좋다라고 해서 샀는데 어쩌냐라는 헛소리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좋다라고 했지 너한테 사라고 그랬냐? 이해가 돼요? 그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의 동진이에요. 동진이는 흘러내렸잖아, 봐봐. 그죠? 원익이는 여기를 버팅기고 있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걸 넘어가는 게 원익이. 맞아요? 동진이는 흘러내렸잖아. 근데 동진이는 흘러내렸어도 이 저점을 또 안 깨요. 그러면서 흘러내리면서 거래가 없어요. 그러면은 동진이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내려가는 주식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오테크닉스로 다시 들어가야 돼. 얘도 결국은 그렇게 흘러내리더니 뭐를 만들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뭐를 만들고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보면, 여러분 올라갈 때 보면 이중바닥을 만들고 하락을 베끼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지. 그러니까 동진이도 얘가 여기서 거래가 실려버리면 바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면 눌릴 때 적극 공략을 하는 거야. 자,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거래를 실으면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는 한번 팔아먹어야 되는 거고, 이해가 돼요? 신규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사서 올라가기를 바라고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되밀리고 아까 2호처럼 이중바닥으로 돌면서 여기 어딘가를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건 가상으로 얘기하는 거야. 거기가 매수 타이밍에 급소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쉽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이렇게. 그리고 다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ENF 테크놀로지는 상승으로 가다가 여기서 지지할 줄 알고 만약에 산 사람이 있다면 뒤통수 맞았지.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려고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타이밍이 빠른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최근에 반도체가 이 엔비디아가 밀리면서 조정 구간에 있었잖아. 거래량이 없이 밀렸어요. 어쨌든 오늘 얘는 움직임이 양호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거하고 비슷하게 올라간 차트 중에 캠트로닉스는 걔하고 비슷하게 빠졌는데 얘는 안 올라가. 이거 안 올라가는데 전문가님이 좋다라고 해서 샀는데 안 올라가. 알겠어요? 거래 실리면 튀겠지 일반이나. 자, 반도체 느낌 이해가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한미 반도체는 오히려 꼭대기에 있다고 밀리잖아. 봐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특징이잖아. 그 다음에 어제 코리아 서키트 신의 한 수에서 나는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보면 코리아 서키트는 외바닥인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밀렸다가 이중바닥으로 갔어야 되게 세게 좋게 가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기술적인 능력적으로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냥 올라가면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얘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흘러내렸다가, 그죠? 아이고 흘러내렸다가 어쨌든 거래가 실려 있다 보니까 얘는 또 움직임이 좋은겨. 여러분, 이건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봐봐. 지금 보면 얘는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그래서 요점 정리는 여러분들이 좀 하세요. 엔비디아가 양호하면서 반도체까지 움직임이 좋아졌다. 그리고 지금 지수 신고가 언저리고서부터 하는 이런 얘기들 잘 참고하면서 요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팁은 아래 링크에서 다음 주에 야간 방송을 오되 지금은 이제 종목들이 돌고 있다는 거죠. 도는데 기술적인 특징에 따라 움직이는 게 달라지고 있고 그 움직이는 특징에서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수익이 더 잘 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마지막으로 오프니도 언급이 있었던 주식이니까 얘기해 줄게요. 오프니는 거래가 없으니까 못 올라가는데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잘 가거나 모양이 예쁜 주식을 사야 되는데 지금 약하고 있는 여기에 주식을 많이 사놓고 이건 좋다라고 했는데 언제 가요? 이러지 말라고. 자, 여러분, 반도체 핵심 눈에 보이죠? 그러면 이제 2차전지 돌았어. 그 다음에 반도체 돌고 있어. 제약주는 이미 초대박이야. ABL 바이오 이거 초대박이잖아. 지난번에 뭐지 여러분? 지노믹트리도 돈 좀 됐었고 에이프릴도 한 30-40%짜리고 이번에 ABL도 거의 50% 근처예요. 이거 22,500원에 미스터 진단에서 공식적으로 대놓고 얘기했었던 거잖아. 7글자의 초성 이응이고 22,500원 뭐 하고 막 그런 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끊읍시다. 그러니까 나는 영상이 한 2시간짜리 영상을 떠야 돼. 아시겠습니까? 2시간짜리 영상을 떠야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겨. 이 영상에서 뭔가가 느껴지는 그대가 있을 거예요. 유가 성공합니다. 엔비디아 거래량 체크, 135달러 체크, 반도체 종목별로 돌고 있다. 약간의 기술적 분석 능력이 있으면 한 방에 20-30%짜리다. 기존에 흘러내리고 있는 주식들을 본인들이 갖고 있을 경우 저 주식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잘 갖고 대응을 하면 결과 있을 수 있다. 뭐 요런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영상을 주는 게 내 주특기인데
8월 달쯤에 가면 이렇게도 영상 아마 못 줄 거야, 여러분. 영상 길이기가 15분 플러스 마이너스고 결과 위주로 얘기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설명해도 의미가 없잖아.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도 모르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 다시 돈 벌 수 있는 주식이 되게 많아졌어. 그게 요점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대응하세요. 아시겠죠?